저의 플러팅 방법은 누굴 꼬셔본 적이 없네. 당신과 내가 이렇게나 잘 맞고요. 권태기가 온다고 사랑이 끝나는 건 아니다. 붙잡고 싶으면 딱 붙잡으세요. 나한테 물어보면 잘해줄 수 있지. 너무 예뻐. 티나면 별론데? 붙자고 찌질해? 나 원래 찌질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연애상담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연애상담 1탄을 했을 때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을 보내주셨고 그 이후로도 고민을 계속 많이 보내주시고 뭔가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2탄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희두랑 나오냐 했는데 희두는 아직까지는 좀 쑥스러움이 많은 아이여가지고요.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늘 이번에도 저 혼자 나와서 열심히 공감을 하고 화를 내보려고 합니다. 오늘 조금 무서운 언니 룩을 입어봤어요. 괜찮은가요? 아닌가? 그리고 이번에는 최대한 많은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딱 그 사람만 이야기를 해드리기보다는 뭐 전반적으로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사연. 사랑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언니 썸남에게 고백 잘하는 방법이요. 언니만의 플러팅 방법이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하고 싶습니다. 연애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 저의 플러팅 방법은 많이 보셨잖아요. 많이 보셨으니까 그렇게 저는 그런 식으로 플러팅을 합니다.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좋으면 좋다. 되게 리액션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뭐 싫은데 좋다고 리액션 하기보단 진짜 좋은데 그거를 되게 좋으면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 되게 적극적인 편인 것 같아요.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플러팅이라기보다는 그냥 최대한 많이 웃고 리액션을 되게 크게 하고 그렇습니다. 예쁘게 꾸미고요. 언니 연애하고 싶어요. 짱남에게 고백하고 싶어요. 뭐 썸녀에게 고백하고 싶어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도 들어보니까 오랜만에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썸남이랑 뭐 되게 없으니까 내가 연애를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만약에 못 소리신 분들은 일단 주변에 사람을 좀 많이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집에만 있는데 어떻게 연애를 합니까? 독서 모임도 가고 동아리도 하고 뭐 친구의 친구도 만나고 근데 그런 식으로 만나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만남을 추구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전 자만추거든요. 근데 물론 소개받는 거 있잖아요. 사실 소개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만추예요. 소개를 밑도 끝도 없이 받습니까? 친구 이렇게 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만남이라고요. 그래서 일단 나의 활동 반경을 넓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가 생겼어요. 이 사람을 꼬시고 싶어. 그러면요. 그냥 뭐 솔직한 게 최고죠. 뭐 어떻게 꼬셔요? 내가 막 나의 꾸며진 모습으로 꼬셔서 사귀면 어떡할 거예요? 뭐 1년, 2년, 3년 뒤에도 그렇게 연기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최대한 부담스럽지 않게 나의 있는 모습을 귀엽게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뭐 이상형을 물어봐가지고 그 이상형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긴 머리예요. 근데 뭐 너는 웨이브가 좋아, 생머리가 좋아 이런 식으로 좀 약간씩 외적인 거는 참고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격적인 면에서 괜히 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 누굴 꼬셔본 적이 없네. 희두가 저를 꼬셨어요. 그냥 이야기 잘 들어주고 리액션 많이 해주고 이제 대화가 잘 한다? 우리가 공유하는 생각이 비슷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성한테 호감을 느끼는 경우는 대화를 했을 때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잖아요. 같이 있는데 막 내내 웃어. 너무 재밌어요.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요. 또 막 저 사람이 일도 잘하는 것 같고 되게 멋있어 이런 느낌이 들면 호감도가 급상승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냥 내 자신의 매력을 어필함과 동시에 당신과 내가 이렇게나 잘 맞고요. 내가 이렇게 귀엽고 이렇게 재밌는 사람이에요를 그 밝은 에너지를 많이 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내가 너를 너무 꼬시고 싶어 이러면서 그런 도끼가 눈에 보이면 안 돼요. 숨겨야 돼. 이게 어떻게 보면 밀당일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안 되면 뭐 다른 사람 만나세요. 그거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이제 플러팅 방법 이런 거를 조금 남자 입장에서 들어보려고 희두한테 제가 희두 찬스를 써볼게요. 희두한테 받아야 될 텐데. 여보세요? 뭐해? 뭐 왜 웃어? 아니야. 왜 이렇게 즐겁게 받아? 뭐 하고 있었어? 아니 왜 웃어? 자기야. 지금 유튜브 연애 상담 찍고 있는데 자기가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행동했을 때 설렜다. 뭐 나연이가 이렇게 했을 때 설렜다. 이런 좀 남자 입장에서의 심쿵 포인트 좀 알려줘봐. 글쎄 많은데? 뭐 있어? 혹시 뭐 예를 들어서 뭐 데이트하러 왔는데
근데 딱 너무 예뻐. 그러면 설레지. 예쁘면 된다. 근데 그거 맞긴 해. 아니 되게 약간 뭐 예쁘게 입고 왔어. 아니면 향이 좋아. 갑자기. 향기. 향기가 좋아. 난 그거잖아. 민감하잖아. 호하게. 향에 민감. 냄새 좋거나 향이 좋았을 때. 그럴 때나. 잘 먹을 때. 잘 먹을 때, 잘 먹는 것도 좋아하는구나. 약간 내숭 떨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숭 떠는 게 티나면 별론데? 아, 그래? 오케이. 좀 뭔가 심쿵. 심쿵, 맞아. 무심쿵. 맞아. 자기야, 연애로 힘든 나둥이들에게 한마디. 나한테 물어보면 잘해줄 수 있지. 너한테 무슨. 끝까지 화이팅! 좋아. 알았다. 이따 연락할게. 땡큐. 중강 말해. 중kom만. 알았다. 끝나면 전화해. 내가 생각했을 때 최고의 고백법. 요즘도 뭐 나랑 사귀자,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 이런 거 하나요? 우리 나둥이들은 요즘 어떻게 연애를 하시는지? 라떼는 말이에요? 그렇게 했거든요. 성인 때 와서는 딱히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고백을 딱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자, 만나다가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를 발전해서 한번 일단 희두처럼 딱 짚고 사귀는 건가? 오케이. 이러고 넘어가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분위기 좋은 데 데려가서 막 각 잡고 고백하고 이런 거를 전 좀 안 좋아해요. 갑자기 막 나한테 고백하려 하면 부담스러워. 차라리 자연스럽게 일단 관계를 많이 끈끈하게 확신을 준 다음에 좀 담백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앞으로도 계속 만나볼까? 뭐 앞으로 우리 좀 잘 만나볼까? 뭐 이런 식으로 담백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그 있잖아요. 어바웃 타임에서 프로포즈 씬 되게 달콤하잖아요. 딱 제 로망이거든요. 그냥 그런 식으로 행복한데 내가 사랑받는 느낌도 드는데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담백하게. 고백은 담백한 게 최고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권태기에 관한 질문이 있었어요. 뭐 권태기 온 적 있나요? 권태기 극복 방법 있을까요? 뭐 남자친구가 일도 너무 힘들고 삶에 지쳐서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대요. 이런 뭔가 권태기를 당하는 사람, 권태기가 온 사람들의 질문도 많았어요. 근데 권태기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거에 권태기가 와요. 쓰고 있는 이 핸드폰과도 권태기가 올 수 있고요. 내가 쓰고 있는 뭐 차랑도 권태기가 올 수 있고. 근데 그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이어서 권태기가 오면은 권태기가 풀리는 순간도 분명히 와요. 인생에 굴곡이 있다고 하잖아요. 모든 것의 관계에는 굴곡이 있는 것처럼 권태기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생각하고 조금 내려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권태기가 온 게 사랑이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랑은 끝났다가 사소한 걸로도 다시 불 지펴줄 수 있는 거예요.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멋있어 보여. 뭐 그러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거고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만약에 권태기가 와서 저 헤어져야 될까요? 저 이런 건가요? 하면은 아직은 헤어지지 마세요. 저한테 고민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이제 고민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솔직하게 물론 너무 상처받게 나 지금 권태기고 너 신경 쓰고 싶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나 요즘 조금 바쁘니까 우리 각자 일에 조금 충실하게 일을 좀 해보자. 뭐 만나는 횟수를 줄인다든지 해보자. 이런 식으로 좋게 이야기한 다음에 사실은 그냥 자기가 바빠서 나를 돌볼 여유가 없으니까 그 다른 관계를 돌볼 여유도 없어지는 거일 수도 있어요. 사랑이 식은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일단 당장 헤어지지 마시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상대가 권태기가 온 것 같다 그러면은 사실 베스트는 내가 바빠지고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최고예요. 그러면 모든 게 해결돼요. 저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남자고 여자고 너무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열심히 하고 뭔가 자신의 일에 대해서 자부심 있고 열정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매력이거든요. 뭐 어떤 일이든 상관없어요. 뭐 내가 조금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서 상대의 관계에도 조금 살짝씩 거리를 유지하는 게 뭐 너무 두는 것도 아니고 너무 줄이는 것도 아니고 유지하면서 지내는 게 최고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권태기가 온다고 사랑이 끝나는 건 아니다. 사랑이 끝났을 때는 느껴질 거예요, 아마. 고민도 안 될걸요, 아마? 희두랑은 권태기는 없고 이제 너무 안 돼, 이건 안 돼. 저는 사실 희두랑 오래 사귀면서 뭔가 사랑이 식었다는 권태기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우여곡절이 있었죠. 권태기는 없었고 어떻게 보면 저는 진짜 불같이 사랑하고 막 그랬으니까 싸우고 사랑하고 했으니까 자극적인 연애였어요. 저는 사실 자극적인 연애였어가지고 권태기가 오진 않았습니다. 이별 고민도 진짜 많아요. 이별 슬퍼. 언니 남자친구랑 헤어져 있는 기간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전 남자친구랑 친구로라도 지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연애의 모든 고민에는 이별이 있지 않을까요? 헤어질까요? 다시 만날까요? 얘 너무 나쁜데 헤어질까요? 만나지 말까요? 근데 이제 헤어지고 나서도 힘든 게 연애죠. 저도 이별의 아픔을 되게 많이 겪었어요. 너무 힘든 걸 너무 알죠.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를 안 사랑한대요. 믿기지가 않잖아요. 막 어떻게 막 밉기도 하면서 슬프기도 하고 그 사람이 엄청 후회했으면 좋겠다가도 막 다시 돌아오면 좋겠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 나 잊은 것 같아. 나 딴 남자 만날 거야 하다가도 다시 돌아오면 좋겠고 이게 함께한 정과 그 내가 사랑을 쏟았던 그런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진짜 사랑을 했다면 아마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고 사실 이별의 아픔을 겪는 것도 인생에서 몇 없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만약 이별을 하셨다면 가슴 깊이 아플 텐데 그걸 살면서 몇 번이나 내가 해보겠어요. 그 과정에서 나를 달래주는 법, 나를 다독이는 법, 그리고 나를 성장시키는 법을 깨닫는 게 제일 현명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릴 때는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술도 먹고 나 방탕하게 살아볼 거야 얼마 가진 못했어요.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와서 이제 조금 나이가 들고 헤어졌을 때는 책도 많이 읽고 명상도 하고 심신 단련을 되게 많이 했어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명상 이런 게 헛되지 않더라고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유튜브에 명상 치신 다음에 따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냥 괜히 조금 마음이 평안해지고 정말 여기까지 차올랐던 감정이 좀 내려와지고 그렇거든요. 만약에 이제 너무 붙잡고 싶으면 붙잡으세요. 안 잡혀요? 좀 쉬다가 나중에 또 붙잡으세요. 제가 말했죠. 사랑은 언제든 다시 불타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감정이 약간 좋아지는 이 기점에 치고 들어가면 이제 타이밍 좋게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잘 보면서 붙잡아도 나쁘지 않아요. 자존심 때문에 연락을 못한다. 그런 거는 이제 바보 같은 짓이고요. 근데 상대가 정말 식은 것 같아. 지금 나한테 너무 지쳐가지고 헤어지자고 해요. 그럼 조금 시간을 주세요. 시간을 준 다음에 다시 한번 그냥 담백하게 연락을 해보세요. 근데 제 생각엔 그 과정에서 나둥이가 마음이 식을 수도 있어요. 그거 내 마음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예 끝났어. 이제 평생 못 봐.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이별했을 때 제일 힘든 건 그게 전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이 사람이 뭘 먹고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공유받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 사람 얼굴도 못 보니까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힘들 때는 가끔씩 연락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걸 구질구질하다고 생각해. 똑같이 살아요. 다 똑같아. 저도 해봤어요. 인스타 염탐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 질문도 있어요. 언니 전 남자친구 인스타 염탐 안 하는 법 있어요? 했는데 하면 되지 뭐. 본격적으로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어. 이러고 하세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전 남자친구가 새 여자친구가 생겨가지고 그거를 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은 염탐 안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내가 안 해야지. 염탐할 때마다 허벅지 찌르세요. 연필로 허벅지 찔러. 아니면 전 남자친구한테 연락해서 차단해달라고 해야지. 미안한데 나 좀 차단해줘.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요? 내가 안 보면 그만이고 진짜 보고 싶으면 보면 그만인데.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정말 시간 이야기고 그들 영원할 것 같아요? 그들도 헤어져요. 그들도 언젠간 헤어진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편하게 먹고 보지 마세요. 보지 마. 나둥이들 제가 기도할게요.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혹은 그들이 빨리 헤어지라고. 그거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그 GD 노래 있는데 싸우라 빌어 헤어져라 빌어 동네마다 거울마다 걔네 요즘 안 천대라고 이거 있어. 여러분 그런 슈퍼스타도 그런 일을 겪어서 그런 가사가 나오는 거잖아. 생각해보니까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니까요. 왜 나한테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SNS 티내지 않는 남자친구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부끄러운 건가요? 뭐 이런 고민도 많았어요. 사실 뭐 SNS에 티를 안 낼 수는 있죠. 그러니까 남희도 이나연은 커플이다 이런 사람이 아니고서야 선뜻 티를 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티를 낼 이유는 없어요, SNS에. 근데 그거 있죠. 여자친구가 없는 척을 한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대체 왜? 이거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뭐 다른 이성들에게 뭔가 애매하게 조금 뭔가 열어놓는 듯한 그런 낌새가 보인다든지 아 외롭다 이런 멘트를 쓴다든지 이런 뭔가 솔로인 척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당장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가만히만 있으면 되잖아요. 왜 솔로인 척을 하지? 그러니까 그런 건 잘 얘기하면 좋겠고 진부하지만 나 자신을 사랑해라. 그것은 즉슨 나를 발전시키고 바빠지고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라. 나를 가꿔라. 그러면은 사랑은 따라온다. 이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연애상담 2탄을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좀 생각보다 자극적인 내용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정말 많은 분들의 고민인 주제들을 이야기해드릴 수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는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히드가 목소리로 이렇게 나름의 조언을 해줬는데 뭐 오늘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다음에는 뭐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전국에 계신 모든 연애로 힘드신 나둥이 여러분 힘내시고요.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 감정의 밑바닥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나의 추한 모습도 스스로 많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너무 행복한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절대로 작아지지 말고 사람이라는 거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모든 고민의 솔루션일 수도 있어요. 내가 멋진 사람이 되는 것. 그러니까 이미 멋진 나둥이들 고민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예쁜 사랑 하십시오. 안녕. 세요 동네 방네 뭐 걔네 요즘 안 좋던데라 하고 구차하고 찌질해? 나 원래 찌질해. 몰랐어. 나 이런 놈이야. 이거 있잖아.